차가운 피부라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. 알베르트 산체스 피노리 쓰고 유혜경 옮김입니다. 알베르트 산체스 피뇨는 65년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요. 문화 인류학자이면서 작가라고 합니다. 2003년에 5호 비평상 문학상을 받았고 이 책이 2002년에 나왔다고 합니다.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가운 피부를 한번 읽어봤는데 어저께 읽어봤습니다. 이 첫 문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과 결코 멀리 떨어질 수 없다. 이 말은 조금 우리는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과 결코 멀리 떨어질 수 없다.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특이한 문장이었었죠. 갑자기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는 느낌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멀리 그런데 증오하는 사람들과 떨어질 수 없다. 떨어질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남극에 온 모양입니다.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느 장면이냐면 이 주인공이 그 첫째 문장 우리는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과 결코 멀리 떨어질 수 없다. 이랬으니까 떨어지고 싶어서 아마 이 남극에 지금 배를 타고 왔습니다. 기상관으로 일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그만 섬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뭐를 해야 되냐면 바람의 세기, 방향, 빈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1년만 살고 가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상관 사택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. 사택은 뭐 원뿔형 지붕을 한 아주 조그만 그런 조그만 집이라고 하네요.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왔을까요?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에 의하면 아일랜드 사람이고 이 작품 속에서요. 원래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카탈루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 차가운 피부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나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. 그 당시 영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던지 뭐 안 좋은 걸 봐서 이렇게 혼자서 남극에 온 모양입니다. 돈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매사에 정치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에서 혼자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온 모양입니다. 근데 여기에 와서 교대할 기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택에 기상관이 없습니다. 원래 1년 동안 근무하고 기상관을 다시 데리고 가고 이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데 그 기상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.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원뿔형 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에 등대도 가봅니다. 이제 선장하고 같이 등대도 가보는데 등대에 갔더니 등대 발코니가 있는데 말뚝을 막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발코니 주변에다 고슴도치처럼 말뚝 뾰족하게 깎은 것을 촘촘하게 놓으니까 그게 마치 고슴도치 모양으로 설치를 해놓고 밧줄에다가는 빈 깡통을 2개씩 매달아서 바람이 불면 깡통 소리가 나게 하고 또 이 등대가 지어진 이 벽체가 돌과 돌 사이인데 그 사이에다가 뭐 시멘트로 했는지 진흙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못하고 깨진 유리를 촘촘히 박아놨습니다.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등대에 있는 사람은 또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 샘터가 있었는데 바티스카포 여기 산다. 이 샘을 팠다. 바다를 지배한다. 이것을 쓴다. 자기를 지킬 수 있다.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원한다.
나는 바티스카포다. 바티스카포다 하고 바티스카포라는 이름을 쓴 그 편마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게 아마 등대지기인 모양입니다. 이 말 속에서는 앞으로 뭐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라는 정체도 나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등대를 이제 갔다 오고 선장은 데려다주는 임무를 끝내고 배는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사택에서 이제 저녁에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뭔가가 창문 주변에 막 샥샥샥샥 하면서 그게 마치 좀비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. 이렇게 보니까 막 집 주변에 막 메뚜기 떼들 뭐 이런 떼거리들이 쥐떼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뭔가 주변에 군집돼서 뭐가 나타나면 무서워하는데 촉수처럼 움직이는 대여섯 개의 팔, 또 양서류 얼굴이니까 두꺼비 얼굴인 것 같습니다. 눈썹이 없는 눈, 달걀 같은 눈동자, 바늘 같은 동공. 두꺼비 양서류 눈이 그렇게 생겼죠. 눈썹 없고 달걀같이 큰 눈동자에다가 그 안에 동공은 바늘 같죠. 또 구멍 뚫린 코, 입술 없는 큰 입을 가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날씬하게 생겨가지고 막 집 주변에 창문이니 뭐니 막 들어오려고 사방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밤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또 그 개구멍 같은 곳에 그 양서류 같은 괴물이 팔을 집어넣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삽으로 막 그 팔을 찍어서 불을 잘라트리는 거죠. 그리고 피가 거기서 파란 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양서류들 못 들어오게, 양서류 괴물들이 못 들어오게 밤새 덧문 닫고 모든 문 앞에다가 막 장애물 놓고 하면서 막 구멍구멍마다 다 막고 틈으로 들어오는 그런 괴물들을 막아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이, 근데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집 주변에 참호를 파고 뾰족한 말뚝을 박고 또 땔감으로 책을 불태워서 폭약처럼 하면서 낮에는 그 밤에 괴물이 낮에는 평온합니다. 그래서 괴물이 나타날까봐 이렇게 보니까 밤마다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며칠 동안 낮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어 수단을 다 동원하고 예방을 하고 밤에는 괴물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집 주변에 막 떼거지처럼 몰려와서 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아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총이 선장이 그 선물 상자 중에 선장이 준 선물 상자 중에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2,000개의 탄환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총으로 막 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그렇게 지냅니다.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낮에는 방어한다고 막 참호도 파고 집 주변을 난리를 치고 밤에는 괴물들과 막 싸우고 그러느라고 몇 날 며칠 너무 지쳐가지고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등대로 찾아갑니다. 그래서 등대로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니 총을 달라고 합니다. 총알을 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총알을 같이 이제 나눠주고 이 사람이 그 등대로 이제 이사를 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등대지기하고 이 주인공하고 이제 등대에서 사는데 등대 역시 그 괴물들은 밤마다 나타납니다.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막 등대 문 구멍 뭐 계단 뭐 이런 데로 막 들어오려고 난리를 칩니다. 말 그대로 이렇게 평온한 낮이었는데 저녁만 되면 뭔가 괴물들이 막 집 주변으로 들어와서 침략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. 만약에 시골 생활이라면 저녁에 문을 닫았는데 모기들이 수억 마리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낮에 뱀이 수백 마리가 있다든지 뭐 쥐떼가 몇백 마리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
그래서 이제 등대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등대에 가봤더니 거기 괴물 중에 하나가 한 마리 괴물이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괴물은 서서 다니는데 뭐 날씬하게 생겨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마스코트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뭐 무기력하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, 그러니까 바깥 다른 괴물들은 막 공격하려고 난리친데 그 중에 괴물 하나는 온순해가지고 여잔지 남자인지 성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바티스가, 이 등대지기가 이 괴물을 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그 괴물하고 이 등대지기하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먹는데 도대체가 저게 뭐지? 그러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워낙 그 등대지기하고 그 괴물을, 그래서 등대지기가 괴물을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. 그래서 등대지기하고 괴물이 사랑하는 걸 보고 눈치를 채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옆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괴물을 좀 관찰합니다.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그 밤마다 괴물들이 오는 거를 막아냅니다. 둘이서.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도저히 그 매일같이 이 탄환도 모자라고 괴물들이 이렇게 맨날 나타나니까 뭔가 대처를 해야 돼서 머리를 씁니다.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 섬 주변에 난파선이 있는데 그 난파선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. 그래서 둘이서 조를 짜가지고 한 사람 바티스, 등대지기는 위에서 밧줄을 가지고 있고 이 주인공이 내려가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를 건져서 올려옵니다. 그래서 둘이서 그 섬 주변에 폭발할 곳을 1, 2, 3 해서 세 곳에다가 설치하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세 군데를 터뜨려가지고 섬 전체가 거의 아수라장이 됩니다. 뭐 그 폭발 때문에 등대도 조금 망가지고, 그리고 뭐 사방에 그 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섬 전체가 다 아수라장이 되고 괴물들 시체가 널려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. 그 사이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끌어올리기 전에 이 그 등대지기가 데리고 있던 그 괴물 이름이 마스코트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마스코트를 또 그 마스코트와 또 관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서로 뭐 몰래 하다가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속안의 그 관계는 등대지기하고 나라는 사람하고 그 괴물 마스코트하고, 근데 그 마스코트가 나중에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. 나중에 이름이 아레네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레네스하고 서로 삼각관계가 있고, 그리고 등대지기는 그 자기보다 이 그 괴물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약간 질투를 하면서 서로 알고도 모른 척하고 이제 그 약간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괴물을 거의 전멸시켰어도 그 괴물의 번식력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또 괴물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.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소강 상태일 때 그 아이 괴물들이 나타나서 이 주인공하고 놉니다. 그러니까 아레네스하고도 놀고요. 그래서 이 주인공은 조금씩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. 괴물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만 싸워도 되겠구나. 굳이 이렇게 오려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괴물들이 꼭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일까?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괴물들하고 싸움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등대지기는 끝까지 괴물은 물리쳐야 되고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총알도 거의 다 떨어졌고 다이너마이트도 다 폭파했고, 그래서 몇 개도 안 남은 총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몸으로 도끼로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때 괴물들이 또 옵니다. 그때 이 등대지기는 나가서 괴물들하고 육탄전을 벌이다가 그냥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나와 그 괴물 여자,
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데 그 마스코트 이름이 RNS였었죠. 그 RNS하고 둘이서 약간 이 남자는 등대지기도 죽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술을 먹고 몇 날 며칠을 정신없이 있고 RNS는 그냥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고 있는데 거의 1년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날짜를 따져보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누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배가 도착해서 그 새로운 기상관이 도착한 겁니다. 또 기상관도 역시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. 이 소설을 읽을 때 그 싸우는 과정을 보면은 막 그 좀비 영화에서 막 피를 많이 보면서 막 죽이는 것도 막 엄청나게 죽여대고 막 이런 느낌이라 좀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약간 좀 끔찍합니다.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괴물의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식민지 만약에 아메리카에 그 서양 사람들이 갔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갔을 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괴물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연상이 됩니다. 그랬을 때 그 인디언들이 막 와서 처음에 도와주고 뭐 같이 뭘 하려고 해도 이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서로 잘 지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인디언들이 오는 게 무서워서 뭐 큰 울타리를 치고 아직도 서양에서는 키가 높은 그 울타리가 있는 게 그 전통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인디언들에게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울타리 치고 총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도 떠오르고 이런 과정이 이 남극에서 혼자서 괴물을 맞는 그 느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러다가 그 괴물이란 존재가 처음에는 꼭 죽여야 되는 존재로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이 주인공의 마음이 조금 완화되면서 화해를 시도하죠. 근데 그 등대지기는 끝까지 화해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갑니다. 그렇게 뭔가 나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시골 생활이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시골에 이 집 내가 생활하는 이 환경이 있고 이 시골에서의 괴물은 뱀, 진드기, 쥐 이런 것들입니다. 그리고 멧돼지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뱀을 퇴치하려고 뱀망을 치고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를 놓고 모든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합니다. 진짜 제초제 뿌리고 풀 잡고 하루 왼종일 하는 일이 그겁니다. 시골에 와서 그 전원생활 할 때는요. 안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또 벌집 찾아서 제거하고 어제도 벌집을 제거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동안에 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산에 있는 모든 뱀을 다 퇴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모든 쥐를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은 뱀들이 여기서는 시골에서는 괴물이 뱀하고 쥐, 벌 이런 것인데 그들도 살면서 나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들을 다 소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. 그래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게끔 내 영역을 안전하게 내 영역만 관리하고 그들을 내 영역에 들어온 그 뱀이나 쥐만 없애버리고 산에 있는 뱀은 쥐는 또는 벌은 그냥 보면서 지내는 이것이 귀촌생활.
이 차가운 피부를 읽으면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. 괴물을 아무리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. 또 새로운 괴물이 나타납니다. 또 새로운 괴물이 또 나타납니다. 그러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이었습니다. 뭐 만약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책을 읽으면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독서에 도움이 되는 점 같습니다. 안 그랬다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겠죠. 그래서 약간 이 전원 생활에 있어서의 그 뱀과 쥐에 대한 생각도 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,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